여러분 혹시 숲보다 더 많은 탄소를 저장하는 곳을 알고 있나요? 힌트는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에요. 눈치채셨나요? 바로 바다예요. 바다는 육지보다 50배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줄여주고 있고, 또 육지와 바다의 경계에 있는 갯벌은 최근 1년 동안 2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여준다고 해서 최근 탄소 중립의 중요한 곳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갯벌에는 굉장히 다양한 염생식물들이 살아가고 있고, 이 염생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은정 선생님과 함께 이 염생식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가의 모래땅이나 갯벌 주변에 염분이 많은 땅에서 자라는 식물로 바닷가 식물, 갯가 식물이라고도 불리는 염생식물은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육지에서 흘러오는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역할도 한답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듣고 알맞은 염생식물을 찾아 적당한 곳에 스티커로 붙여볼게요. 염생식물 중에서 첫 번째로 나문재에 대해서 알아봐요. 서해안 지역에서는 나문재를 나물로 먹었는데 늘 반찬으로 먹던 사람들이 날마다 이것만 먹으려니 맛이 없어서 밥상 위에 남는 채소라 하여 남은채라고 부르던 것이 나문재가 되었다고 해요. 어린 순과 잎은 삶거나 데쳐서 나물로 먹고 있고요. 해열, 해독, 고혈압, 위염, 위궤양, 장염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잎과 줄기를 샐러드로 이용하고 있어요. 염생식물 두 번째는 퉁퉁마디인데요. 이 퉁퉁마디는 함초라 부르기도 하는데 어린 경우에는 나물로도 먹고 맛이 짭짤해서 소금 대신에 사용하는 식물이에요. 최근에는 건강식품으로도 많이 개발되어 있다고 해요. 바닷가에 자라는 한해살이 풀로 처음에는 녹색으로 자라지만 가을이 되면 붉은색으로 변한답니다. 오래전에는 바닷가에 채취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바다를 개간하는 경우가 많아서 물의 흐름이 바뀌면서 생각보다 눈에 잘 띄지 않더라고요. 세 번째 염생식물인 칠면초는 지구를 식혀주는 붉은 융단 칠면초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 갯벌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염생식물입니다. 해양수상부는 작년 9월에 이달의 해양생물로 칠면초를 선정하였대요. 얼굴처럼 붉게 변한다고 해서 칠면초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칠면초는 서남해안의 펄갯벌 등에서 무리를 지어 자라며 8에서 9월 사이에 줄기 마디에 2개에서 10개의 작은 꽃을 피워요. 초기에는 녹색 또는 선홍빛을 띠지만 자라면서 조금씩 짙은 붉은빛으로 물들어가고 가을이 되면 해안가에 붉은 융단을 펼쳐놓은 것 같은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기도 한답니다. 칠면초의 어린 수는 나물로 먹고 뿌리를 제외한 식물체는 한방 약재로 쓰는 등 칠면초는 다양한 쓰임새를 가지고 있어요. 앞서 은정 선생님과 함께 갯벌에 살고 있는 염생식물 3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실 갯벌은 염생식물이 살아가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생물들이 찾고 또 생활하는 아주 소중한 생명의 보고가 되는 공간입니다. 지금부터는 갯벌에 심어져 있는 식물이 아닌 갯벌에 살거나 혹은 갯벌에 찾아오는 생물에 대해 선생님과 이야기해 볼 거예요. 우선 생물 스티커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이 친구들이 요 4가지의 생물 스티커를 보고 밑에서 친구들의 사연과 매칭되는 이름으로 스티커를 먼저 붙여주세요. 자, 친구들 모두 밑에 잘 읽어보았나요? 또 스티커도 잘 붙여주셨나요? 선생님 너무 어려웠어요. 스티커를 어디에 붙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선생님과 지금부터 함께 글을 읽어보면서 붙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국에서는 해양개발로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이 생물의 개체수가 지금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 생물은 바로 흰발 농개입니다.
집게발이 하얗고 매우 큰 게 특징이죠. 이 집게발은 수컷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해요. 하얗고 큰, 특히 한쪽만 하얗고 큰 모습이 특징이다 보니까 흰발 농개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새끼개가 껍데기를 만들기가 어려우면서 멸종위기에 놓여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생물입니다. 새만금 간척지 수라갯벌에서 10년 만에 이 흰발농개가 발견이 되면서 다시 그동안 막혀있던 이 새만금에 물이 들어차고 물이 나가면서 다시 어쩌면 생물이 또 살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가져다 주게 만든 생물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옆에 조금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 징그럽게 보일 수도 있긴 한데요. 사실 갯벌에 살고 있는 매우 귀중한 생물 중에 하나인 갯지렁이입니다. 갯지렁이는 온도에 따라 번식 시기와 성공률이 매우 달라지는데 폭염, 특히 날씨가 더운 온도로 인해서 급격히 기온이 상승하면서 번식 활동이 저하되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갯지렁이들은 갯벌 사이사이를 지나가면서 갯벌에 구멍도 내주고 이러한 구멍을 통해 산소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매우 중요한 생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요즘 폭염으로 인해서 해수의 증발은 그러니까 바닷물의 증발로 인해 염도가 올라가면서 이 갯지렁이들이 더 살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옆에는 두 번째로 우리 바다를 찾는, 갯벌을 찾는 생물들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먼저 노랗고 큰 부리가 특징인 새들이 보이시죠? 저 새는 저새류의 한 종류예요.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번식하는 세계적인 멸종위기 생물인데요. 주걱처럼 생긴 부리를 활용해서 얕은 물속에 넣고 좌우로 저으면서 먹이를 찾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2000년대 강화군 일대에 저새를 보호하기 위한 번식지로 추정되는 강화갯벌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만큼 매우 우리가 주변에서 보기 어렵지만 또 지켜줘야 되는 새들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찬가지로 서해안 갯벌을 찾는 도요새들입니다. 도요새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서해안 갯벌이 매우 중요한 중간 기착지인데요. 갯벌에 사는 저서 생물들의 매우 중요한 먹이원이 되기도 합니다. 또 갯벌에 사는 저서 생물들을 먹고 사는 그 저서 생물들이 이러한 도요새류들의 매우 중요한 먹이원이 된답니다. 다른 물새들과 달리 사람으로 치면 종아리 부인 경부 이상, 즉 사람으로 치면 이 종아리보다 더 위에까지 물이 차오르면 안정적인 휴식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바다에는 바닷속 이산화탄소를 먹는 엄청난 보물이 있어요. 보기에 4개의 생물이 있는데 잠깐 화면을 멈추고 보물일 것 같은 생물을 골라주세요. 잘 골랐나요? 우리가 알아볼 바닷속 보물은 해조류와 고래입니다. 두 생물은 지구온난화를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먼저 해조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자주 먹는 김, 미역, 파래 등이 다 해조류에 해당돼요. 그 중에 다시마가 이산화탄소 흡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마는 종에 따라 20에서 30m까지 자라고 하루에 최대 61cm까지 자랄 수 있어요. 굉장히 빨리 자라죠? 빠른 성장은 그만큼 많은 광합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고래예요. 고래는 바닷속 나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이산화탄소를 몸에 저장하고 있어요. 몸속 지방과 단백질 사이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고래 한 마리가 일평생 88톤의 이산화탄소를 몸에 저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명을 다하면 그대로 이산화탄소를 몸에 저장한 채 심해로 가라앉아 이산화탄소가 바다 밖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 앞서 이산화탄소를 먹는 보물을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보물들 오른쪽에 백골이 된 산호와 그물에 걸린 거북이가 있네요. 이 친구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산호초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기후변화로 산호초가 백골이 되었다고 해요.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산호초가 아름다운 색깔을 잃고 흰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바닷물이 따뜻해지면 바닷물 속에 사는 산호의 몸에도 이상 징후가 발생하는데 우리 몸에 열이 나면 아프듯이 산호도 똑같이 아파하며 하얗게 변해가요. 이번에는 거북이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거북이는 지구 2억 년 전에 처음 등장했어요. 거북이는 공룡과 함께 지구에 살았는데 6,600만 년 전에 운석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새를 뺀 모든 공룡은 멸종했지만 거북이는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거북이가 사는 곳을 파괴하고 애완동물로 팔거나 고기를 먹기 위해 잡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으로 그림과 같이 그물에 걸리거나 코에 빨대가 끼어 숨쉬기가 어려워지는 등 거북이가 죽음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북이는 태어날 때 온도가 높으면 암컷으로, 낮으면 수컷으로 태어나는데요. 지구온난화로 온도가 높아지면서 새로 태어나는 암컷 거북이의 수가 수컷 거북이의 수보다 심각하게 많아지면서 거북이들이 위협에 처하게 되었어요. 친구들, 앞서 해조류나 고래가 탄소 중립에 어떠한 역할을 해주는지,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산호초와 또 거북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사연에 대해서 잘 들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해양생물의 입장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말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말을 직접 활동제자가 써주는 건데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나는 이 해양생물의 입장에서 이 사연을 한번 써보고 싶어, 편지를 써보고 싶어 라고 하는 게 있나요? 그게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먼저 적어주시면 되고요. 혹시 선생님 저는 조금 어려워요,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한다면 선생님의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이라면 선생님은 산호초의 입장이 돼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질문 한번 해줄래요? 이름이 뭐니? 라고. 저는 산호초예요. 내 이름은 산호초야.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바닷물의 온도가 따뜻해진다라고 해. 나는 사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건 잘 모르겠어. 그런데 바닷속의 온도가 예전보다 점점 따뜻해지면서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영양분이 밖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 할머니가 꼭 돼가는 듯한 느낌이야. 나는 언제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흰 색깔의 산호들을 보면서 내 친구들이 하얗게 변해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되게 멋지다, 예쁘다 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는데 나는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나. 우리 친구들은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선생님이 산호초라면 사람들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한 번만 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줘, 제발. 나를 보며 하얗게 변해가는 친구들을 보며 멋지다 라고 사진 찍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산호들이 생기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뭔가 바뀔 수 있는 실천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어떻나요? 우리 친구들 조금은 상황이 이해가 갔나요? 사실 우리 생물들은 말을 못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생물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생물들의 변화하는 환경이나 변화된 모습이 사실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사실은 산호가 하얗게 변하는 현상은 기후변화로 인해 그렇게 좋은 징조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제서야 우리가 기후변화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우리가 평소에 기후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뭔가를 꾸준히 해간다면 우리가 하는 이러한 활동들의 그 이후의 결과도 더 미래의 건강한 지구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부터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들었다면 우리 친구들이 위에 있는 예를 들어서 예에 나와 있는 거북이나 산호 혹은 탄소 중립을 위해 연리를 하고 있는 고래나 해조류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답변을 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밖에도 내가 잘 알고 있는 해양 생물이 있다면 그 생물의 입장에서 한번 기후변화에 대해 생각을 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활동 시간입니다. 과거 석유는 검은 황금이라 불릴 정도로 각광받았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을 생산해주는 등 필요한 자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석유, 석탄은 온실가스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것이기도 하죠. 이산화탄소는 영어로 카본인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구의 대기와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블랙, 그린, 블루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석유와 석탄의 검정색 색을 따와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를 통해 배출되는 탄소를 블랙카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숲은 대부분 무슨 색이죠? 푸르른 산이라고 하는 것처럼 초록색이죠. 그래서 육지 생태계, 산림 생태계가 광합성을 통해서 흡수한 탄소를 그린카본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공원, 뒷산, 국립공원 등 다양한 숲이 여기에 해당돼요. 숲이 있으면 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바다죠. 파란 바다의 색에서 따와 갯벌과 바다 등 해양 생태계가 흡수한 탄소를 블루카본이라고 합니다. 우리 서해와 남해에 많이 있는 갯벌, 그리고 맹그로브 숲, 염습지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기후위기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블랙카본은 줄이고 그린카본, 블루카본은 늘려야겠죠.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과 기후변화 등으로 그린카본인 숲은 파괴되고 블루카본도 해수면의 상승 등으로 사라지고 있는 추세예요. 우리가 지구에서 오랫도록 건강한 지구와 생물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 재미있었나요? 기후변화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배워본 적은 또 처음이죠.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끝까지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1차 시에는 기후변화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떤 현상과 사건이 있었는지 알아보았어요. 2차 시에는 산림이 주는 혜택과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를 자세히 관찰해보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마지막 차시에는 바다와 갯벌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지 알아보고 바다가 탄소 중립의 또 하나의 대안이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산과 바다, 그리고 건강한 지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우리 함께해요.